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의 해커스자 권준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저도 괴롭혔으며 앞으로 많은 학생들을 괴롭힐 주제 중 하나인 창의성과 관련된 창의 경험 관련된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창의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전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 글로벌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 그리고 가장 짜증나는 갈등 해결 경험을 물어보는 등등 사실 경험들을 엄청 많이 물어본다.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 기업들이 그걸 왜 내는가?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왜 괴롭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나는 창이라는 주제, 회사예요. 나는 창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 창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해. 뭐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선 넌 알 필요는 없어. 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중요시하는 그 창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생각하니? 혹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니? 너만의 해석이 뭐니? 라고 지금 물어본 거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별표에 빠바방. 세 번째가 그럼 뭘까요? 근데 그걸로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경험으로 그걸 증명해봐. 내가 한번 볼게. 그게 이제 세 번째인 거고. 맨 마지막엔 야 그런 경험과 그래도 나름의 노하우가 지금 네가 지원한 그 직무에 조금 시사점이 있다. 설명하면 내가 정말 가점을 줄게가 기업의 의도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창의를 물어봤다. 그러면 나는 창의란 키워드가 중요해.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 관련 경험이 있구나. 직무 접점도 설명 잘했네. 뽑아줘야지. 아니 별로네.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를 보면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창의는 저는 창의란 말이죠. 창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다. 처럼 내가 생각하는 창의의 핵심과 재정의와 노하우가 문제를 초반에 딱 기술을 딱 박아놓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니까. 근데 이제 뭐 안 믿어주실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이유를 쓰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뭐 경험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니 내가 어떤 뭐 활동에서 그런 노하우와 재정의 기반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길게 쫙 쓰고 그리고 이러한 나의 방향성이나 창의에 대한 해석이 직무에서도 참 유효합니다 라고 기술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의 경험을 만약에 자소를 쓰고 면접을 봤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 했는데 잘 준비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창의를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봤을 때 벙 이렇게 찌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반복이 익숙해지지 않는 거, 부정적인 것부터 해결하는 거, 체감을 좀 바꾸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그래도 뭔가 대응할 준비가 되었구나 아니구나 를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고민이 남을 것 같다 내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의 재정의를 해야 되냐. 제가 이제 한 세 가지의 방향성,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참으로 좋아하는 그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같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체감이라는 방향성과 키워드를 참 좋아합니다. 혁신이라는 주제를 던졌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뭔가 재정의와 방향성이 체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좋은 아이디어는 얼마나 많습니까? 못 느끼면 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이제 이 방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반복되고 루틴한 거에 좀 의문을 가지거나 그걸 좀 바꾸고자 하는 태도. 이게 이제 대주제로서 하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참 좋아하는 또 주제 중 하나가 긍정적이고 잘되고 칭찬받는 걸 바꾸는 것보다 되게 마주하기 힘들고 짜증나고 좀 그렇긴 한 부정적인 잘 안 되는 거 정말 생각하면 참혹한 거 그런 걸 좀 마주해서 그걸 좀 바꾸자 요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창의에 부합한 인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점수도 잘 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보면 어떤 경험을 써야 그래도 뽑히느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대단한 창의, 대단한 혁신을 진짜 요구할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사소한 것도 괜찮다인데 그러면 사소한 게 뭐냐가 있을 거잖아요. 사소한 거의 핵심은 방향성 전환, 방향성 제시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에서 MT를 가요. MT를 가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맨날 가던 데 말고 반복이 익숙해지지 말고 좀 이런 데 가보는 건 어때? 근거를 맞춰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조금 도전적으로 바꿨는데 그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야 이번에 바뀐 게 너무 좋아라는 체감적 반응을 얻었다. 입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괜히 막 거의 발명에 가까운 경험을 보일지 생각을 하는 것보다. 단 주의사항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이공계 직무다. 지금 우리 이거 보는 학생들이 사실상 공학도구나 아니면 이학 계열
과제를 전공하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조별 과제나 프로젝트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때?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의견을 전달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문과분들, 나 문과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방위로 나올 필요가 있다. 스터디, 동아리, 인턴 상관없어요. 진짜로. 차라리 도전 경험 같은 건 인턴 경험을 쓰고 가장 직무접점 경험을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오히려 창의는 오히려 더 그렇지 않아요.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1순위로 내세우는 인턴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낮은 점수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영상과 제 언어의 핵심은 창의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재정의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이렇게 재정의해도 되나요? 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진짜 남겨주시면 제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커스잡 유튜브에 들어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주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것도 계속 이제 낑겨서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 영상과 다른 분들 영상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꾹꾹꾹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대기업과 공기업과 관련된 여러 취업 얘기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